이렇게 24단원 함수. 영 처음 듣는 정의는 아니다, 그지? 근데 이제 중학교 때, 특히나 중학교 2학년 때 너네가 1차 함수라는 걸 처음 배우면서 그때 함수가 뭔지를 그냥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하지. x의 값이 결정되면 y의 값도 하나로 결정되는 관계, 그걸 보고 함수라고 한다, 이런 거였잖아. 그치? 그러면 맞아, 그게 맞는데 좀 더 정확하게 함수에서 쓰는 어떤 용어들이나 그런 용어들의 정의가 어떻게 되는가를 좀 더 깊이 있게 그냥 좀 보는 거야. 알겠지? 봐봐. 이런 게 있다고 할게. 자, 어떤 두 개의 집합이 있어. 집합이 있고 여기에 뭐 원소가 ABC, 1, 2, 3이 있다고 하자. 그러면 어떤 두 집합의 원소들끼리 이런 식으로 이제 짝을 지어주는 거. 이제 짝을 지어주는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대응이라고 불러. 대응. 이제 대응이라고 부르는데, 함수라고 하는 거는 이런 대응의 한 종류야. 그래서 뭐냐면 이런 대응 중에서 봐봐 어떤 조건을 만족을 하는 거냐면 첫 번째 x의 모든 원소가 이제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모든 원소라는 거야. 이제 모든 원소가 두 번째는 뭐냐면 y의 원소에 오직 하나씩 대응이 될 때 이제 이런 두 가지의 조건을 만족하는 그런 대응을 보고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이거를 함수라고 불러주는 거야. 함수. 이제 여기서 포인트는 뭐라고? x의 모든 원소야. 이제 모든 원소가 y의 원소에 오직 하나씩 대응이 될 때 그런 대응을 보고 뭐라 부른다? 함수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예를 들면 내가 위에 예를 들어놓은 이 대응은 함수야 아니야? 함수가 맞지, 그치? 왜? x에 있는 모든 원소가 분명히 대응에 참여를 했고, 그치? 그리고 y의 모든 원소에 오직 하나씩, a는 딱 2에, b는 1에, c는 3에 이렇게 딱 대응이 되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거이기 때문에 얘도 함수의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그치? 그러면 이 함수라는 거를 약간 내가 좀 도식화를 시켜가지고 함수에서 쓰는 그런 용어들을 좀 정리를 할 거야. 이제 봐봐봐. 이렇게 있다고 하자. 자, x라는 집합에서 y라는 집합으로 대응되는 함수가 있다면 그건 우리가 그림으로 어떻게 나타내냐면 x에서 y로 내가 방금 대응이 된다 했지, 그치? 그러니까 x랑 y 사이에 화살표를 그어주고 여기에다가 그 함수의 이름을 적어줘. 근데 보통 함수의 처음 시작은 f지, 그치? fx, gx, hx 이렇게 가잖아. 이제 이렇게 나타내면 이거는 일단은 이렇게 나타내는 거야. f야, f. 함수인데 요 함수는 어떤 집합에서 어떤 집합으로의 함수냐면 x라는 집합에서 y라는 집합으로의 함수다. 이렇게 나타내 주는 거야. 자, 첫 번째. 됐지? 그냥 읽을 때는 x에서 y로의 함수 f 이렇게 읽어주면 돼. 되겠지? 그럼 두 번째. 함수는 중요한 게 뭐냐면 두 집합의 대응 관계인데 지금 보면 내가 대응을 짓더라도 그냥 선으로만 연결한 게 아니라 화살표를 그어줬지. 그러니까 함수라는 건 뭐가 존재하는 거냐면 그 방향이 존재하는 거야. 이제 방향이 바뀌게 되면 그건 또 다른 함수를 의미하게 되는 거여서 함수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을 가진다? 방향성을 가지는 거야. 그러면 두 집합의 대응 관계에서도 분명히 출발점에 있는 그런 집합이 있을 거고 도착점에 있는 그런 집합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여기 있는 출발점에 있는 집합을 보고 뭐라 불러주냐면 정의역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정의역. 그렇지? 정의역이라고 불러주는 거고 요 도착점에 있는 요 집합을 보고 우리는 공역이라고 불러. 공역. 그래서 이렇게 공역이라고 불러줘. 자, 그럼 봐봐봐. x에 있는 원소들이 쭉 이렇게 있어. y에 이렇게 원소들이 쭉 있는 거야. 됐지? 근데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x의 모든 원소는 뭐 해야 된다고? 대응에 참여를 해야 돼. 됐지? 그래서 여기 있는 x의 원소, 뭐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어떤 x라는 원소가 있다고 치자. 여기 있는 요 원소들이 y에 있는 원소에 분명히 대응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그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해? x가 f에 의해서 대응된 그 함수 값이잖아. 그걸 어떻게 표현하지? fx라고 표현하잖아, 그치? 그래서 요런 x 값들이 대응된 그 함수 값들만 모아놓고 예를 들면 어떤 상황을 말하는 거냐면 봐봐. 어떤 집합이 여기 있어. 여기 A, B, C가 있다고 하자. 여기 1, 2, 3이라는 집합이 있어. 자, A가 1로 대응이 됐어. B가 3으로 대응이 됐어. C도 3으로 대응이 됐어. 자, 이건 함수일까 아닐까? 분명히 함수가 맞거든. 알겠지?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만족을 시키잖아. 첫 번째,
출발점에 있는 모든 원소가 대응에 참여를 했지. 네. 그런데 두 번째 y의 원소에 오직 하나씩만 대응이 된 거야. a는 1 하나에 대응이 됐지. 네. b는 3 하나에 대응이 됐잖아. 네. c도 3 하나에 대응이 된 거야. 그 값이 같냐 다르냐는 함수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라고. 네. 이제 하나당 하나씩 대응이 된 거야. 네. 이해되겠지? 그럼 봐봐봐. 여기서 정의역이 누구니? A, B, C라는 이 집합 전체겠지? 네. 공역은 뭐야? 1, 2, 3이라는 집합 전체란 말이야. 네. 근데 실제로 그 대응에 참여를 한 그 공역의 원소는 누구밖에 없어? 1하고 3밖에 없잖아, 그렇지? 네. 이해돼? 그래서 자, 이 함수 이 집합 전체를 우리가 공역이라고 부르는데 네. 실제로 그 함수에 의해서 대응에 참여한 그 함수 값들의 집합. 이제 걔네는 우리가 따로 뭐라 불러주냐면 치역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치역. 네. 이제 치역은 다르게 말하면 뭐다? 함수 값들 전체의 집합인 거지. 네. 이해되겠지? 오케이?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봐봐. 이차함수 같은 경우에는 자, 너네가 x에다가 못 집어넣는 값이 있나? 없지? 그러니까 당연히 정의역이 뭐야? 모든 실수 x겠지. 네. 이해돼? 그리고 그 함수에 의해서 대응되는 y 값들도 분명히 뭐야? 모든 실수 값이 다 가능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공역이 뭐인 거야? 모든 실수인 거야. 네. 근데 실제로 대응에 참여를 한 함수 값들은 어떤 값들만 있지? 0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만 대응을 받았잖아. 네. 그럼 치역은 뭐가 되는 거야? 0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만 이렇게 된다는 거지. 네. 이해돼? 그게 정의역과 공역과 치역의 차이다라는 거지. 네. 이거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함수라는 건 뭐가 있다? 그 방향성이 존재하는 거고 그 출발점에 있는 그 집합을 정의역, 그지? 그리고 그 도착점에 있는 집합을 공역, 그리고 그 함수에 의해서 정의역의 원소가 대응된 함수 값들만 모아놓은 집합을 뭐 치역이라고 불러준다는 거. 네. 이거 되겠지? 네. 그다음 자 그럼 봐봐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정리한 요 용어들을 좀 이용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함수가 뭔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알겠지? 함수를 먼저 정리해보면 그래서 함수라는 거는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정의역의 모든 원소가 대응에 참여를 해야 된다는 거. 이게 1번인 거야. 네. 됐지? 정의역의 모든 원소가 대응에 참여해야 되며 이제 두 번째 뭐 해야 된다? 이 표현을 그대로 그냥 옮겨주면 돼. 네. y가 아니라 X의 모든 공역이 그렇지. 해봐봐. 공역의 정의역 문장을 좀 만들어봐. 오직 하나의 자자, 지영아자. 공역의 원소에 오직 하나씩 대응. 정의역의 모든 원소가 대응에 참여를 해야 되고 이제 이 정의역의 모든 원소가 어디에? 공역의 원소에 이제 반드시 하나씩 이제 오직 하나씩 대응이 되는 거야. 대응이 돼야 된다. 그치?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조건을 만족하는 대응을 보고 뭐라 부른다? 우리는 함수라고 이제 불러준다는 거. 네. 되겠지? 자 그럼 봐봐.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 뭐 x라는 집합에서 y라는 집합으로의 그 대응이 어떤 식으로 일어났냐면 a는 1, b는 2, b는 3, c는 2 이렇게 들어갔어. 자 함수 아니야? 아니지. 제가 함수가 아닌 이유는 누구 때문이야? 이제 b 때문이지. 됐지? 여기는 b가 어디에? 두 개의 원소에 지금 대응이 돼버렸잖아. 그래서 얘는 함수가 아닌 거고 또는 여기 a, b, c 여기 1, 2, 3 a는 2에 b는 3에 이렇게 다 대응이 됐어. 얘는 함수야 아니야? 아니지. 누구 때문에? C. 그렇지? 얘가 정역의 모든 원소는 반드시 대응에 다 참여를 해야 돼. 그렇지? 근데 얘가 그 함수 값을 가지지 않잖아 지금. 그렇지? 그래서 얘는 1번 조건에 위배가 되니까 함수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지? 이게 일단은 함수입니다. 함수. 되겠지? 이렇게 한번 정리하기 전에 옆에 자리가 있으니까 문제 한번 보면 24-1번 한번 보자. 24-1번. 봤어? 자, 뭐 이건 눈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눈으로 한번 일단 볼게. 자, x의 집합이 요거고 y 집합이 요거네. x에서 y로의 대응을 생각할 때 함수인 것이래. 됐지? 자, 1번. x가 x 더하기 1로 대응되는 그런 함수네.
됐지? 그럼 마이너스 1은 어디로 갈 거야? 0으로 가는데 0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마이너스 1이 대응에 참여를 못 하겠네? 네. 정의역의 원소가 대응에 참여를 못 해. 이건 함수가 아닌 거지. 네. 됐지? 2번 한번 가볼까? x가 x의 제곱. 됐지? 그쪽으로 대응이 되네. 마이너스 1은 어디로? 1로. 1은 1로. 2는 4로. 어때? 대응이 딱딱 되지, 그치? 네. 그럼 2번이 함수인 거지. 그래서 네. 그럼 3번도 0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은 짝수로 간대. 그러면 1하고 2, 걔네가 0보다 크거나 같잖아. 네. 걔네가 짝수로 가야 돼. 2로 가야 돼, 4로 가야 돼. 안 되잖아, 그치? 네. 그래서 하나로 결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얘는 또 함수가 아니다. 네. 됐지? 4번도 그런 식으로 보면 마이너스 1이 대응될 값이 없네. 0보다 작은 애들은 0으로 가야 되는데 마이너스 1이 0으로 갈 수가 없잖아. 네. 그래서 걔가 또 대응에 참여를 못하니까 함수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네. 이해 되겠지? 그다음 옆에 24-2번 이렇게 이런 것도 자 함수 f가 임의의 두 실수. 임의의가 뭐야? 모든 xy에 대하여 그 말이지, 그치? 그러니까 어떤 걸 집어넣어도 밑에 게 성립을 한다 이 말인 거지. 네. 그러면 너네는 나와 있는 조건 f1이 마이너스 1이다를 이용을 해서 뭐 하면 돼? 밑에 있는 값을 어떻게든 찾아내면 되는 거지. 너네가 구할 수 있는 건 뭐라고? f1을 이용할 수 있는 거야. f1. 네. 그치? f1. 그러면 f1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뭐 어떤 거를 집어넣어야 되는가는 너네 좀 센스에 달릴 거고. 알겠지? 밑에 걸 보든 아니면 그냥 너네가 생각을 하든 x랑 y에다가 어떤 거 집어넣으면 1 같은 거 딱 집어넣어 버리면 좌변이 f0은 1 더하기 f1이니까 0 이런 식으로 구해진다는 거야. 네. 알겠지? 이거는 내 풀이나 그 풀이나 차이는 없으니까. 알겠지? 그거는 그거 하실 때 연습 문제 한번 넘어가 보고 연습 문제는 내가 한두 개 정도 풀어줄 테니까 같이 필기를 조금 해줘. 알겠지? 자, 뭐를 볼 거냐면 24-8번 한번 보자. 24-8번. 24-8번. 자, 연습 24-8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뭐가 성립한다 했냐면 이런 게 성립을 한대. 이때 뭘 구하래? 마지막에 구하는 게 뭐야? 함수를 구하시오지겠지. 네. 오케이? 그래서 봐봐. 요런 어떤 관계시가 나라를 주고 너한테 어떤 함수를 구하시오라고 나오는 이런 문제를 보고 뭐라 부르냐면 이거를 함수 방정식이라고 불러. 함수 방정식. 알겠지? 근데 봐봐. 구분을 조금 해줄게. 우리가 다음식 쪽에서도 문제 유형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떤 게 있었냐면 모든 x에 대하여 성립하는 뭐 어떤 식 하면서 이런 어떤 관계식을 하나 주는 문제가 있단 말이야. 네. 그때 이거 기억해? 첫 번째 차수를 구한다. 네. 두 번째 식을 가정해서 대입해서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을 한다. 그거 기억하지? 네. 오케이? 근데 걔도 요런 거는 비슷한 식을 주고 이게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한다 이렇게 주고 얘도 지금은 모든 x에 대해서 얘가 성립한다 이렇게 주고 있다라는 거야. 네. 그럼 어떤 문제는 함수 방정식이고 어떤 문제는 항등식 문제인가? 그걸 어떻게 구분하냐면 이렇게 봐봐. 이거를 보면 돼. 이제 f가 두 개가 있지. 근데 f 안에 들어있는 요 값과 요 값이 지금 뭐 하냐면 일정해. 네. 됐지? 뭔가 일정함을 가진단 말이야. 얘는 뭐 하면 일정해지지? 두 개를 더하면 x의 값을 무시하면서 1로 일정해지지. 네. 1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합이 중요한 것도 아니야. 어쨌든 저 두 놈 사이에 무엇이 있다? 일정함이 있는 거야. 일정함. 네. 알겠지? 일정함이 있는 문제는 무조건 무슨 문제다? 함수 방정식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 fx 더하기 x에 f의 x분의 1 이런 식으로 만약에 들어가 있었어도 그럼 얘는 x, 얘는 x분의 1이니까 두 개를 곱하면 일정해지지, 그치? 네. 그럼 저건 무슨 문제다? 함수 방정식 문제인 거야. 이렇게 나니까 구분하면 돼. 네. 알겠지? 자, 그러면 함수 방정식 문제는 어떻게 푸냐면 얘랑 얘가 그 관계가 일정하다 했잖아. 그러면 이렇게 해. x 대신에 다른 한 놈을 뭐 한다? 대입을 하는 거야. 알겠지? 한번 해볼게. 봐. 자, x 대신에 1 빼기 x 대입이 어떻게 돼? 1 빼기 x 더하기 x 대신에 1 빼기 x 대입하면 1 빼기 x의 f에 여기다가 1 빼기 x 대입하면 어떻게 돼? 여기 보면 fx가 되지. 는 여기다가 1 빼기 x 대입을 하면 2 빼기 x 이렇게 딱 정리가 됐잖아. 그런 다음에 뭐 하면 되냐면 요 두 개를 연립하면 되는 거야. 됐지?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연립을 하는 거야. 연립. 그냥 얘가 이런 문자라고 생각해. 뭐 얘를 뭐 라지 x, 얘를 라지 y라고 두고
여기가 라지 x, 여기가 라지 y라고 두면 네. 너네가 지금 라지 x의 값을 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뭐 하면 돼? 앞에 붙어 있는 개수의 절대값을 맞춰서 두 식을 더하거나 빼는 가관법을 이용을 하면 된다. 네. 이때 그러면 fx를 구하는 거니까 얘는 앞에 1 빼기 x가 있네. 그럼 요 위의 식의 양변에 뭐를 곱해? 1 빼기 x를 곱해줘야겠지. 네. 아, 소리. 얘를 소거해야 되지, 그치? 얘를 소거해야 되니까 얘 앞에 x가 붙어 있잖아. 네. 그러니까 요 앞에 x가 있으면 두 개 빼서 날라갈 거 아니야. 네. 그래서 밑에 식의 양변에다가 뭘 곱해? x를 곱해버리는 거야. 네. 그러면 x의 f의 1 빼기 x 더하기 x의 1 빼기 x의 fx는 2x 빼기 x 제곱. 이런 다음에 두 식을 통째로 뭐해? 빼버려. 됐지? 빼면 누가 날라가? 얘가 이렇게 날라가지. 네? 그러면 위에서 밑에 거 빼내야겠다. 몇 x야? x 제곱에 빼기 x에 fx 이렇게 되겠지. 어? 아닌가? x제곱 빼기 x 아, 맞지. 더하기 1이 붙지, 그치? 네. 더하기 1에 fx는 2에 빼기 하면 x제곱 빼기 x 빼기 1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 네. 더하기 1을 적게 되겠네. 네. 됐지? 이래 놓고 내가 구하는 게 fx잖아. 네. 양변은 뭐 하면 돼? 얘로 나누면 안 될 것 같은데. 돼? x 무슨 얘기를 해줘야 돼? 0이 안 그렇지. 아. 양변을 내가 나누는 게 지금 뭐야? 식이잖아. 값이 아니잖아. 그치? 그럼 요 놈이 뭐인 경우랑 0인 경우랑 0이 아닌 경우로 나눌 필요가 없지. 그치? 왜? 얘는 내가 보자마자 항상 0보다 큰 값을 가지는 뭐라노? 이게 뭐였지? 절대 부등식이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고 했잖아. 그치? 네.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 네. 그래서 얘는 무조건 0보다 큰 값이니까 fx는 그냥 1이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네. 그래서 일단 함수 방정식. 이제 어떤 문제는 우리가 함수 방정식이라고 보고 어떤 문제는 그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는 문제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네. 이거 되겠지? 일단 요게 함수야. 근데 이것보다는 요게 더 중요해. 함수가 뭔지. 이제 이런 용어들에 좀 더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 네. 그치? 정리해봐. 자, 이제 함수란 건 이런 거고 두 번째는 뭘 볼 거냐면 함수의 종류를 조금 볼 거야. 종류. 이제 네 가지를 볼 건데 내가 쉬운 거 두 개 볼게. 쉬운 거 두 개. 첫 번째는 뭐냐면 항등함수야. 항등함수. 그렇지? 항등함수. 자, 어떤 함수를 보고 이제 항등함수라고 하냐면 자, 봐봐. 자, f라는 함수가 자, x에서 y로 대응되는 함수라고 하자. 네. 이제 이러 할 때 두 가지를 만족을 하면 그때 이 f를 항등함수라고 불러.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은 정의역과 공역이 같은 집합이어야 돼. 알겠지? 같은 집합에 대해서 두 번째 모든 x에 대해서 이제 모든 정의역의 그런 원소들이 뭐를 만족해야 되냐면 fx는 x 무슨 말이야? 지 함수값이 지인 거야. 지가 지한테 가는 거지. 1은 1한테 대응되고 2는 2한테 대응되고 이런 식으로. 네. 이제 그래서 이런 함수를 뭐라고 부른다? 항등 함수라고 불러. 네. 알겠지?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너네가 알고 있는 함수들 중에 항등 함수 가장 유명한 거 하나 있잖아. 뭐야? y는 x, 그렇지? y는 x. 그렇지? 그런 걸 보고 항등 함수라고 부른다고. y는 x는 어쨌든 1차 함수인 거니까. 그렇지? x에서 y로 할 때 여기는 x도 모든 실수 전체일 거고. 그렇지? 얘도 공역도 모든 실수 전체일 거 아니야. 네. 그렇지? 그래서 정의역과 공역이 둘 다 실수 전체의 집합으로 같고 지가 지한테 대응이 되니까 y는 x가 가장 대표적인 항등 함수지. 네. 그렇지? 그리고 요 항등 함수는 그래서 좀 특별하잖아, 그렇지? 그래서 f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보통 어떻게 나타내냐면 i, 그렇지? 그래서 뭐 ix 이런 식으로 나타내. 네. 알겠지? 뭐 아이덴티 뭐 그런 거겠지? 그렇지? 두 번째는 뭐냐면 상수함수야. 상수함수. 이름만 들어도 대강 알겠지? 그렇지? 얘는 그냥 간단하게 치역의 원소가 한 개인 함수. 치역 원소가 하나이려면 치역이 뭐라고 다른 말로 하면 함수값이라고. 그러니까 정역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전부 다 한 놈한테 다 꽂히는 거지. 네. 그치? 이거 우리가 너네가 알고 있는 걸로 하면 뭐 y는 3 이런 어떤 상수함수 있잖아. 그치? 네. 그런 거를 상수함수라고 부른다고. 네. 그치? 치역의 원소가 한 개인 함수. 그럼 봐봐봐. 근데 이게 내가 계속 나한테 얘를 자꾸 우리가 지금까지 그래프를 막 그릴 수 있었던 다항함수 같은 걸 예로 들기는 하는데 봐봐. 예를 들어서 내가 fx라는 함수를
x 제곱이라고 한번 잡아볼게. 네. 자, 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상수함수가 될 수가 없지, 그치? 네. 상수함수가 될 수가 없는데 만약에 봐봐, 내가 이렇게 세팅을 이렇게 해버리는 거야. f가 x에서 x로 대응이 되는 그런 함수이고, 네. 그때 요는 x라고 하는 요 집합이 마이너스 1과 1이다. 내가 이렇게 한번 잡아보자. 네. 됐지? 자, 그러면 얘는 어떤 함수가 대응되는 규칙인 거야. 알겠지? 여기는 x가 우리가 평소에 봤던 모든 실수 x라면 이거는 항등함수가 될 수 없지만 지금은 정역도 누구인 거고 마이너스 1과 1인 거고 네. 그 공역도 마이너스 1과 1인 거란 말이야. 네. 그럼 요 모든 원소들이 요 규칙에 의해서 대응이 돼버리면 마이너스 1도 어디로 가? 1로 가지. 네. 1도 어디로 가? 1로 가지. 그럼 요런 세팅 안에서는 여기는 fx는 뭐가 되는 거야? 상수함수가 되는 거란 말이야. 네. 이런 게 정의역인 거야. 네. 알겠지? 그래서 정의역, 역이라고 하는 게 어떤 범위를 말하는 거예요. 범위. 이제 범위를 말하는 거고. 그래서 범위를 너네가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함수는 계속 달라질 수 있다는 거야. 네. 알겠지? 그래서 이름이 정의역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지? 자, 그럼 이제 세 번째랑 네 번째가 이제 조금 문제에서 활용도가 높은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 1대1 함수야. 1대1 함수. 알겠지? 1대1 함수. 자, 1대1 함수는 뭐냐면, 자, 정의부터 알려줄게. 똑같이 이렇게 해보자. x에서 y로 대응이 되는 그런 함수야. 네. 이제 그때 봐봐. 기호로 한번 적어볼까? 뭐 x1과 x2라는 놈이 여기 있는 x 정의역의 원소라고 할게. 네. 알겠지? 요런 두 원소에 대하여 만약에 그 정의역의 원소가 다르면 이것이면 요놈들이 대응이 되는 그런 함수값이 있겠지, 그치? 네. 그런 함수값도 뭐하다? 다르다. 요거를 만족하는 함수를 보고 뭐라 부른다? 1대1 함수라고 불러. 네. 됐지?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했던 것 중에 우리가 A, B, C가 있고 1, 2, 3이 있어. 네. A가 1한테, B는 3한테, C는 3한테. 이게 함수냐라고 물어보면 분명히 함수가 맞지. 네. 정역의 모든 원소가 대응에 참여를 했고 공역에 하나씩 이렇게 딱 대응이 되잖아. 그러니까 네. 분명히 함수가 맞는데 얘는 1대1 함수가 될 수는 없지. 왜? 서로 다른 정역의 원소가 네. 같은 함수값을 가졌다라는 거야. 네. 이제 그래서 얘는 뭐가 안 된다? 1대1 함수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야. 네. 됐지? 자, 그러면 1대1 함수는 봐. 만약에 나한테 주어져 있는 함수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함수라고 한번 해보자. 네. 알겠지? 방금처럼 이렇게 유한집합으로 이렇게 대응이 되는 이런 함수 말고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함수. 이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근데 솔직히 아까 봤던 그 유한집합으로 찍히는 것들 있잖아요, 그치? 걔로도 그래프는 다 그릴 수가 있어. 알겠지? A,1, B,3, C,3 해가지고 점 3개를 찍어 놓으면 그게 그래프인 거야. 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그려왔던 연속적으로 선으로 이어지는 그런 그래프는 아닌 거지. 네. 왜? 그 정의역의 실수, 연속성을 가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선으로 이어지진 않지만 그래프를 그리려면 그릴 수는 있어. 네. 그럼 여기서 내가 말하는 그래프는 뭘 말하는 거야? 지금 우리가 계속 그렸던 연속적으로 그려지는 그런 그래프를 말하는 거야. 네. 이제 그런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함수의 1대1 함수 판단은 어떻게 하냐면, 봐봐.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함수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졌다고 쳐보자. 네. 됐지? 그러면 얘에다가 내가 이런 선을 한번 그어볼게. x축이랑 평행한 선을 한번 이렇게 한번 그어볼게. 네. 그러면 얘가 지금 보면 x축과 평행한 선과 여러 개의 점에서 만날 수가 있지. 네. 얘가 여러 개에서 점에서 만난다라는 거는 내가 어떻게 다르게 해석을 할 수가 있냐면, 봐봐. 요 점의 x좌표를 내가 x1이라고 하고, 네. 요 점의 x좌표를 x2라고 하고, 요 점의 좌표를 x3이라고 하면, 네. 이건 어떻게 해석되냐면 x1의 함수값과 x2의 함수값과 x3의 함수값이 모두 어떻다? 같다. 이렇게 해석이 돼버리잖아. 네. 1대1 함수이려면 서로 다른 정의역의 원소들은 반드시 서로 다른 함수값을 가져야 되는데, x축과 평행한 선을 그었을 때 네. 여러 점에서 만난다면 요 x값들은 서로 다른데 같은 함수값을 가지게 된다고. 네. 그러니까 절대로 뭐가 못 돼? 1대1 함수가 될 수 없는 거야. 네. 알겠지? 그래서 1대1 함수이려면 반드시 어때야 된다? x 문장으로 기억을 해. x축과 뭐한 선? 평행한 선을 그렸을 때, 네. 됐지? 뭐라고 그럴까?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해놔. 여러 점은 2개 이상을 말하는 거야. 네. 됐지? 에서 만나지 않는다는 거지. 네. 만나지
않는다. 여러 점에서 만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그럼 내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 다시. 자, 함수가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볼게. 자, 이렇게 끊어져 있는 그래프를 그려볼게. 자, 얘는 1대1 함수일까 아닐까? 함수예요. 1대1 함수일까 아닐까? 함수예요. 얘는 1대1 함수가 맞아. 알겠지? 내가 원칙을 어떻게 맞아가냐면 아니 1대1 함수의 정의만 딱 봐봐. 그냥 뭐만 만족하면 돼. 서로 다른 원소가 같은 함수값을 가지지만 않으면 되는 거야. 네. 이해돼? 그러니까 내가 x축과 평행하선을 어디에다가 그려봐도 절대로 여러 점에서 만나지 않지. 네. 이렇게 뭐 하는 경우가 있어도 상관없어. 그래프랑 애초에 만나지 않는 경우가 생기는 건 그거는 상관이 없는 거야. 네. 알겠지? 1대1 함수의 정의는 그냥 요것만 만족하면 되니까. 네.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끊어져 있다 하더라도 상관은 없어. x축과 평행선을 그었을 때 두 개 이상의 점에서 여러 개의 점에서 만나지만 않으면 얘는 무조건 뭐다? 1대1 함수가 된다는 거. 네. 알겠지? 자 그러면 네 번째는 뭐냐면 1대1 대응이야. 알겠지? 1대1 대응. 자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에 포함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1대1 함수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네. 그 중에 다시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애들을 더 뽑아서 걔네를 1대1 대응이라고 불러. 1대1 대응. 네. 알겠지? 그래서 얘는 일단은 1대1 함수의 조건을 만족해야 돼. 즉 x1과 x2가 다를 때 그러니까 서로 다른 정역의 원소들은 그놈들이 무엇도 다르다? 함수값도 다르다. 이제 그래서 일단 뭐를 만족한다? 1대1 함수를 만족하는 거야. 함수를. 네. 이제 이거 중에서 하나를 더 만족하면 돼. 뭘 만족해야 되냐면 공역과 치역이 어떻다? 같아야 된다는 거. 네. 알겠지?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된다는 거. 자, 예를 들어서 봐봐. 그냥 집합의 관계로 한번 그냥 예를 한번 들어주면 요게 A랑 B랑 C가 있고 요게 1, 2, 3, 4라는 집합이 있어. 네. A는 2한테, B는 3한테, C는 1한테 이렇게 갔어. 어때? 일단 함수 맞지, 그치? 네. 모든 정역 원소가 하나씩 대응이 됐고 네. 그리고 거기서 정역의 원소가 다르면 걔네들의 함수값도 전부 다 어때? 다 다르지. 그러니까 어디까지도 온 건 맞아? 1대1 함수까지는 왔거든. 네. 근데 얘 공역은 뭐니? 1, 2, 3, 4지. 네. 근데 실제로 대응에 참여를 한 치역은 누구야? 1, 2, 3이지. 그러니까 얘는 1대1 함수까지 있는 거야. 알겠지? 근데 만약에 여기서 내가 4를 치워. 그럼 공역도 뭐고? 1, 2, 3이고 네. 치역도 뭐야? 1, 2, 3이지. 공역과 치역이 같잖아. 네. 그러면 얘는 뭐가 된다? 1대1 대응이 된다는 거야. 네. 이거가 되겠지? 자 그러면 1대1 대응 역시 그래프에서 한번 해석을 해볼게.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어. 요게 높이는 같아. 알겠지? 높이는 같은 쌍이야. 자 이거 1대1 대응일까 아닐까? 1대1 맞아요. 네. 맞지? 네. 자 봐봐. x축과 내가 평행한선을 어디에다가 그어봐도 한 점, 요런 데다가 그어도 한 점. 얘는 아니니까 그치? 네. 한 점, 여기다가 그어도 얘랑 한 점. 네. 일단은 뭐를 성립해? 뭘 만족해? 1대1 1대1 함수를 만족한다 그치? 그리고 따로 얘기가 내가 지금 없었기 때문에 요놈의 공역은 y축 전체, 그러니까 실수 전체라고 한번 보자. 네. 됐지? 공역이 실수 전체거든. 근데 실제로 대응에 참여를 한 치역 한번 볼까? 일단은 얘보다 큰 애들은 다 지금 그 치역이다, 그치? 네. 그리고 얘와 얘 사이, 얘네도 전부 다 뭐야? 지금 치역이 맞지, 그치? 네. 그리고 얘보다 쭉 작은 거, 얘보다 쭉 작거나 같은 애들 전부 다 치역 맞잖아. 네. 그러니까 공역도 실수 전체고 실제로 대응에 참여한 치역도 어때? 실수 전체가 맞다라는 거지. 네. 그러니까 공역과 치역이 모두 실수 전체니까 얘는 1대1 대응이 맞다라는 거야. 네. 알겠지? 그래서 내가 이런 식으로 계속 극단적인 예를 들어주는 게 아직은 너네가 다뤄본 함수가 어떤 거밖에 없다 보니까 1차 함수, 2차 함수 이런 식으로 예쁘게 어떤 식으로 그려지는 함수만 그리다 보니까 뭔가 반대되는 예시나 그런 걸 생각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억지로 이렇게 끊어진 함수를 생각을 잘 못한다고. 알겠지?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보라는 의미에서 이런 거를 예로 지금 들어주는 거야. 네. 알겠지? 그래서 일단 함수의 종류는 몇 가지? 저렇게 네 가지가 있는 거야. 네. 알겠지? 항등함수, 상수함수, 1대1 함수. 그 중에 1대1 대응. 됐지? 자 근데 여기서 1대1 대응에 대해 가지고 조금만 내용을 더 정리를 하면 봐봐. 그럼 이렇게 내가 생각할 수 있거든. 어떤 함수가 만약에 연속 함수라고 하자. 자, 이 연속 함수가 뭔지는 그냥 직관적으로 와닿지?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렇게 뭐 하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이렇게 진짜로 연속적으로 쭉 이어지는 그런 함수. 네. 근데 이런 연속 함수라고 하는 표현은 너네가 언제 배우냐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거 수투 하면 그때 처음 배울 거야. 네. 이제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배울 텐데 일단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를 해. 이제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그런 그래프를 가지는 함수, 그런 연속 함수가 뭐이려면 1대1 대응인 함수가 되려면 네. 이제 1대1 대응이려면 잘 생각해봐봐. 자, 한 줄로 쭉 연속적으로 그래프를 그릴 거야. 네. 알겠지? 그런 그래프가 1대1 대응이라면 첫 번째 요렇게 갔다가 이렇게 하다가 이런 식 이런 부분이 생기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되겠지. 왜? 이렇게 볼록한 부분에다가 x축과 무한선을 평행한선을 내가 그어버리게 되면 네. 그때 여러 점에서 만나니까 1대1 뭐조차 안 돼? 함수조차 안 돼 버리잖아. 네. 서로 다른 함수값이 같은 함수값을 가지게 되지. 네. 오케이? 그래서 저렇게 되면 안 되고 또는 두 번째 얘가 마치 이참수처럼 이런 식으로 그려졌어. 1대1 대응이 될 수가 이거 역시 없지, 그치? 네. 오케이? 이게 안 되는 이유는 x축과 평행한선을 그었을 때 1대1 함수가 안 된다. 이것도 있지만 네. 오케이? 일반적으로는 이런 함수에서는 당연히 공역은 뭐야? 실수 전체지. 네. y축은 실수 전체란 말이야. 근데 얘가 실제로 대응에 참여하고 있는 무엇이? 그 치역이 얘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서 공역은 실수 전체인데 치역은 요만큼이잖아. 네. 공역과 치역이 같지 않지. 네. 그래서 저런 두 가지를 다 결국은 만족을 하기 위해서는 연속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려면 이 함수는 뭐여야 되냐면 증가만 하는 또는 감소만 하는 그런 함수가 돼야 된다는 거야. 한 번 뭐 하기 시작했으면 증가하기 시작했으면 오르락 내리락 하면 안 된다라는 거지. 계속 뭐 해야 돼? 계속 증가를 해야 돼. 그래야만 얘는 뭐가 된다? 증가함수. 그러니까 뭐라면 1대1 대응이 된다는 거. 네. 한 번 감소했다면 계속 뭐만 해야 돼? 감소만 해야 되는 거야. 네. 알겠지? 그래서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은 그러니까 상수함수나 항등함수 같은 경우에는 그 이런 그래프를 그리는 함수보다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어떤 경우의 수 문제라든가 이제 그런 식으로 조금 많이 연결이 되는데 1대1 함수랑 1대1 대응은 실제로 이런 그래프에서 판단을 조금 많이 들어가거든. 네. 알겠지? 그래서 너희가 그래프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이런 내용을 정리하는 게 좋아. 네. 알겠지? 여기까지가 1대1 대응. 되겠니? 네. 알겠지? 그럼 일단 정리하고 나면 예제를 여기 연습 문제나 이런 데 예제가 조금 약해가지고 예제를 한두 개 들어줄 테니까 한번 그거 같이 정리를 해봐.